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칙과 기준님, 멋진 아빠님, 예, 색즉시공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혹시라도, 예, 제가 중간에, 빠져먹고, 예, 필명을 못 불러드린 회원님들이 계시면은, 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빠져먹는 게 아니라, 이 채팅, 이 밑에 보면은 접속자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게 이제 새로 이제 접속을 하고 나가고 할 때마다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한 번씩 빠져먹고 예, 못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AQUAHT님 예, 어서오세요. 그 필명 한글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은 여태까지 좀 많이, 특히나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급락이, 그죠? 예, 급락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좀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좀 물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대응을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빨리 그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손절을 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뭐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 시황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그 가볍게 회원님들에게 그 질문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일부 예, 종목 점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 해보면서 그 상황에서 예, 교육도 짧게 교육은 오늘은 좀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수가 회원님들이 그 아직 그 매매 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카페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로 이 종목 선정을 좀 잘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좀 어렵죠. 주식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예, 주식에 좀 흥미를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종목도 한 번씩 카페 매매 기법에 맞춰서 거래를 하신 종목들 위주로 맞춰서 한 것 같은 종목이겠죠. 정확하게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종목을 좀 이상한 종목들을 좀 골라서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예, 그런 분들을 위주로 예, 좀 상담을 좀 해드려가지고 좀 다소 이제 지금 손실 보고 계신 상황에 계신 회원님들을 조금 더 좀 고통으로부터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럽게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좀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저씨님 어서오세요. 난난이녀님 반갑습니다. 필명은 내도 묵자님으로 바꿔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내도 묵자님. 얼마나 수익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시면은 참 그렇게 필명을 지어주셨겠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시장 상황 아유 보기도 싫죠. 뭐 시장 상황 듣고 싶지도 않고 아마 꼴도 보기도 싫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거래소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 시장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잠깐 요거 화면 요쪽으로 잠깐 요거 치우고 자 보시면은 요때 언제입니까? 7월 중순 그 다음 요 7월 초 그죠? 요때 이제 가볍게 한번 쌍봉 그려주고 한 달 넘게 지금 거래소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그죠? 아마 여기서 회원님들이 요때 이후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때 이후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썩 그다지 신통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거래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회원님들? 시장이 좋다. 요즘은 수익 내기가 그래도 괜찮다. 아니면 요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는 이 거래소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총 규모가 시장 규모가 이 거래소 시장만큼 크지 않다 보니까 시총이 큰 종목이 일부 몇 개가 확 올라가거나 일부 몇 개가 확 무너지면은 마치 전체 시장이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시장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막 파랗게 식었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한 종목 정도만
그냥 확 끌어올린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그냥 벌겋게 아주 그냥 달고 올라지죠. 근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종목 안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시장이 좀 시장 판단을 하는데 좀 왜곡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참 이게 코스닥 시장이 그 거래소에 비해서는 완전히 뭐 이거는 욕 나올 정도로 아우 뭐 이런 개똥 같은 주식이 있나 라는 진짜 개똥 같은 시장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려버렸죠. 장중 방송에 이제 있으신 회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인가 아마 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건데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 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오지 않고 여기서 시장 방향이 위로 꺾여버리려면은 사실 일단은 재빨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렇게 요 가운데 봉우리를 재빨리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고.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저 단순 조종일 경우에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뭐 소나기 정도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재빠르게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주 그저 단기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재차 갱신을 해 나가면서 뚫고 올라가야지만 시장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 심리가 좀 살아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좀 그렇지가 않다. 장이 이 정도로까지 한 장중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나 빠졌다가 자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 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저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자 그래 적어도 아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이것은 조정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빨리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와는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좀 운이 좀 안 따라주면은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자 이 지지 여부를 한번 재차 테스트하고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좀 강하게 또 700포인트가 좀 깨지면서 또 강하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와서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들 투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우 씨 안되겠다 도저히 못 버티겠네 해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손절매 물량이 한 번에 또 다 같이 우르르 나오다 보면은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빠지지 도대체? 자, 그런 걱정스러운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이 함께 매도에 동참을 하겠죠. 그럼 더 빠져. 더 빠지니까 나머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야, 이거 뭔가 큰일 났는가 보다. 또 던져. 더 빠지죠. 한마디로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제발 그때가 오길. 그렇죠. 물론 그때가 오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또 올라갑니다. 희한한 게 그래요. 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시기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아직 투매 나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투매가 딱 나오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회원님들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자 투매가 한번 콱 나와서 장이 한번 빠그라졌다고 칠게요. 그럼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차 또 밀려요. 재차.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항상 이 자리를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죠? 돌파. 의미 있는 이런 자리대가 돌파가 일어나야지만 그때부터 또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뭐 단순히 뭐 며칠 기다렸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어떤 인내의 시간을 좀 회원님들한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 낼 종목이 수익을 회원님들이 낼 수 있을 법한 종목이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테마주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할 수도 있겠죠. 테마주, 재료주들. 지금 어디에 또 시장 상황이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어디에 이제 시장 관심이 쏠릴 것이냐라면은 뭐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마 9월달 이 9월달에 완전히 확정을 짓고 이제 집행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경 예산 관련주들, 뭐 수혜주들
예, 정부에서 이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종 사업을 아마 또 벌리겠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국이 각 나라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 또 편성을 하고 뭐 이렇게 국책 사업을 벌이고는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어떤 국책 관련 사업에 엮여 있는 회사들 뭐 아니면은 뭐 어디에 토지 보상이 나오는데 뭐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약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큰 관련은 없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척 하면서 이제 그렇게 뉴스를 살짝 띄우면서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 약간은 좀 나쁘게 말하면 도박성을 살짝 띈 그런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적합하시겠지만 대응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어 초보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하지만 또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의 또 단기 수익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등장을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조심해서 상당히 조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회원님들이 종목 수를 막 늘려야 될 때가 아니라 종목을 좀 건들문 문다님 어서오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이 종목을, 지난번부터 제가 근데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회원님들한테. 지금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종목 수를 압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종목 수를, 그래서 최대, 다섯 종목 넘기지 마시고, 현금도 한 50% 이상, 좀 최소 50% 이상은 비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 해서 계속 제 녹화 방송 보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어보시면 바로 그 증거가 나오겠죠. 그죠? 아직은 조금 회원님들이 답답하시더라도 매매를 하고 싶고 물론 매매를 해야지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그러니까는 좀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 3%, 4% 뭐 이렇게 깔짝깔짝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을지언정 반면에 뭐 자칫 잘못 매매를 하면은 뭐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은 뭐 하한가도 이제는 뭐 마이너스 30%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진짜 잘못 거래를 하게 되면은 진짜 막 이런 거 한 방 맞는 거죠. 그죠? 회원님들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진정한 이 개인들에게 따끔한 어떤 맛을 보여주는 진짜 분노의 똥침이 아닌가. 아마 이 종목에 똥침을 맞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훈풍님, 달키님, 그지 않습니까? 불꽃돌이님. 그죠? 이거 진짜 보는 순간 섬찟하더라고. 야, 이거 한 방 맞았으면 그냥 이거는 평생 치질 예약입니다. 치질 예약 이거는. 그죠?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엄청난 진짜 이 강력함.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한테 예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그죠?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까? 왜냐면 2년 내내 올랐잖아요. 2년 내내. 그죠? 이런 종목들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종목인데 뭐 물론 이것이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보시면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팔았죠. 그 다음에 개인만 지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그죠? 얘네들이 빠지기 살짝 그죠? 요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자 의미 있는 어떤 이런 저점들을 깨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 쌍봉을 만들어주는 시점이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7월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7월 30일 쌍봉 만들어지는 시점이 자 그러면 7월 30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7월 30일까지 딱 보시게 되면 요때까지는 많이 샀다가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주식을 띄엄띄엄 물론 외국인은 좀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는 7월 30일 이후로는 슬슬 이제 이 이후로는 보시면 팔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해요. 그죠? 팔기 시작하고 개인이 이제 들러붙기 시작하죠. 요때 8월 3일 4일쯤 보면은 자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일 4일쯤 요때죠. 요때
요때요, 요때 보시면 요때부터 이제 슬슬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기억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왜냐? 걔네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계속 팔아서 주가가 밀려서 가격이 싸지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주식을 다시 사질 않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자, 이와 같은 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급락.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4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5,000원 됐으니까 뭐 이거 보름도 안 돼서 25,000원 됐으니까 거진 예,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거진 반토막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예,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뭔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읽어왔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여겨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고점이 계속 갱신이 안 된다라든가 한 달 내내 이렇게 고가권에서 고점이 갱신이 안 되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 이런 종목들은 그냥 빨리 마음을 접으시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예, 좋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 그죠? 위안화 절하 현상이 나왔죠. 위안화 절하가 있었습니다. 위안화 절하. 한마디로 자국 내의 화폐 가치를 끌어내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떤 수출 시장을 놓고 따져볼 때는 자, 이 중국과 겨뤄야 되는데 상당한 강적이 등장을 해서 자,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예, 아니에요. 사실상 내수로 먹고 살려면은 인구가 5천만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죠. 5천만이라 해봤자 차 띄고 포 띄고 그러니까 애들 그 다음에 아직 경제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 애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신 이제 노인 인구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1,000만 명. 사실 이 1,000만 명 가지고 어떤 내수 시장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내수 시장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규모이죠. 지금 이런 현상대로라면은 뭐 제가 찾아본 뭐 인터넷상으로 찾아본 어떤 이런 연구 논문이라든가 뭐 연구 발표들을 좀 보면은 뭐 인구가 최소한 1억 정도는 1억 명 정도는 있어야 뭐 내수 시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구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이고 뭐 어느 천년에 그죠? 예, 내수가 어느 천년에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애들을 하나씩을 더 낳아도 지금 그게 될까 말까인데 아유 참 깜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이거는 참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예,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무너져 버리면 뭐 전체적인 내수까지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출의 어떤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본의 아니게 예, 대기업의 편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좀 불리한 예,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덩달아 우리나라까지도 굉장한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예,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우리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좀 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오늘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지면서 하한가를 친 종목이 한 500개 정도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님들 혹시 그 관련 뉴스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자, 오늘 나는 장 마치고 시황을 봤는데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뭐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는 뭐 그 이야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하한가가 역시 대륙이다. 이런 하한가가 어떻게 600개가 나와? 역시 스케일이 틀리죠, 그죠? 진짜 이 대륙의 기상은 정말 이런 거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하한가가 1, 200개도 아니고 뭐 600개 단위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하한가 종목이 600개니까 얘네들은
얘네들 여기에 있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더 울고 싶을 겁니다. 예, 굉장히 울고 싶겠죠, 뭐. 하한가가 600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한두 개 안 걸려들었겠어요. 아유, 참 정말 중국의 하한가가 모르겠어요. 지금 몇 프로죠? 중국의 하한가가요? 중국은 얘네들이 몇 프로입니까? 얘네들은 저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얘네들 한 6, 7% 되나요? 하한가 얘네들도 15%인가? 6, 7%인가? 아무튼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회원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쨌든 하한가가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하한가라는 어떤 그 뭡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왠지 하한가를 가게 되면은 더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공포심. 그런 거 무슨 말인지 회원님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하한가 맞았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좀 10%래요? 10%?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공포심이 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이끌어내죠. 그죠? 추가적인 하락.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이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예, 뭐 멘붕 상태겠죠. 뭐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그 태풍의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매를 좀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조금 더 예, 계속해서 압축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멋진 아빠님이 제 방송을 못 보셨는지 해필 그 종목을 또 거래를 하셨더라고. 우리 멋진 아빠님이 그 뭐야 그 진원생명과학 이거 예전에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메르스로 한번 유행을 해서 터트려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아마 잔량이 남아있을 것이다. 잔량. 얘네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마 그런 잔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잔량을 마저 털어먹기 위해서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날 카페에 멋진 아빠님이 이 종목을 어, 공략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우수회원 주식 강의 동영상에도 보면 있어요. 멋진 아빠님. 어, 우리 멋진 아빠님은 필명은 나쁜 아빠로 바꿔야 됩니다. 나쁜 아빠로. 나쁜 아빠로. 그때 딱 했는데 이걸 제가 한 2번 이야기했어요. 2번. 우수회원 방송에서도 하고 일반 회원님들 방송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 기억을 하고 있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진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 사람들이 좀 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어떤 테마에 의해서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 구간에 사람들이 물려 있겠죠. 그죠?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근데 이제 2달 지났다. 이제 1달, 2달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와도 어떻게 됩니까? 던지죠. 그죠?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전 회복성 물량이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본전 회복성 물량. 그래서 빨리 못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한번 테마가 형성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훅 맛이 간 종목은 거의 한 수개월 이상은 한 6개월 이상은 매매를 안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무덤인 거죠. 무덤. 한마디로 접근을 하면 좀비 떼들이 달려들 수도 있다. 이렇게 물귀신들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물귀신들이 있다고. 저기에 물려있을 거란 말. 이제 1달 지났거든요.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올라오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예, 가급적이면 예,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뭐 물론 간단하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떤 단기 매매 아주 훈련이 되지 않으신 상태라면은 그 매매의 수준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내일 그 우수회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우수회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 우수회원님들은 조금 질문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예, 우수회원 시간대 또 우수회원님들은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잠깐 예, 우수회원님들은 좀 양보를 최근에 또 장도 많이 빠지고 했으니까 예, 양보를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조금만 예, 시간을 양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그 일반 회원님들, 자, 카페의 그 정회원 회원님들 예, 또 그 카페 매매 기법 보시면서 공부를 또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뭐 종목이 좀 빠져가지고 좀 고민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회원님들 그 종목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자, 우수 회원님들은 잠깐 내일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예, 오늘 하루는 좀 양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우리 또 카페 회원님들 참 그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좀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하나씩만요. 하나씩만 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매 기법으로 몇 월 며칠 언제 예, 가격까지 해서 자, 한 개씩만 예,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씩만요. 한 개씩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번 이렇게 보면은 물리는 분들이 습관처럼 계속 물려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한번 물렸다가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보기 때문에 한번 그 맛을 보신 분들, 그러니까 손절 안 했는데 에이 올라오네 이렇게 된 것들 있잖아요. 다음에 손절 안 합니다. 한번 그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물려요. 예, 인디힐님 어떤 거를 유비벨록스를 세상에 몰빵을 했어요. 누가 몰빵을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왜 몰빵을 해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그 비중 조절 계산기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급적이면 그 비중은 전체 원금의 한 종목당 30%를 넘게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비중 조절 계산기로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이 좀 세게 나왔다. 한 40% 들어가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지키지 마시고 한 종목당 그래도 30% 이상은 들어가시지는 마세요. 아무리 세게 비중이 들어가라고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회원님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과하단 말입니다. 좀 더 줄이셔서 예,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충동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에는 예, 그 충동을 좀 예, 자제를 정말 이번에 진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예, 다음에는 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을 제가 딱 받고 자, 여기서 질문 이제 더 이상 안 받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우리 인디힐님이 예, 유비벨록스를 오늘 몰빵하다가 물려버렸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비벨록스 예, 정말 자제가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예, 주식이 그게 자제가 어려워서 힘든 거죠. 오늘 몰빵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그렇게 몰빵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특급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몰빵을 하셨을까요? 뭐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나름의 그죠? 예, 나름의 예,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좀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어제 16,300원에 사셨어요. 어제. 그러면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거 볼린저 밴드 1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죠. 맞나요? 인디힐님 이거 볼린저 밴드 1 자리인데요. 인디힐님 이거 무슨 매매법으로 들어갔습니까? 시가 돌파 1요. 아니죠. 이건 시가 돌파 1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회원님들? 만약에 한다면은 볼린저 밴드 1으로 했어야 맞겠죠.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시가 돌파 1이라는 것은 21선이나 혹은 61선이나 혹은 121선을 돌파를 했을 때를 시가 돌파 1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죠? 볼린저 밴드 요 점선, 요 위에 있는 점선 있죠. 이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날 8월 17일 날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 우리가 분봉을 보게 되면은 요날 매수 타점이 딱 나왔네요. 이렇게 시가를 뚫고 나서 시가를 뚫고 올라가고 나서
요 구간, 그죠? 요 시가 16,000 얼마입니까? 350원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 16,350원에서 16,900원까지 갔으면은 여기서 단기 차익을 실현을 하고, 그죠? 이 구간대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을 하고 손절가를 16,000 한 450원 정도를 이렇게 빨리 올려줘야지.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에서 이 종목을 털었어야 됩니다. 회원님들 맞습니까? 자, 여기 계신 회원님들 맞나요? 일단 3% 이상 올라가면 3분의 1을 팔고, 그리고 손절가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2% 정도가 올라가면 손절가를 평단 위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을 조금 부리신 것 같습니다. 인디일님. 그죠? 아, 어제 다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팔았을까?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물론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뭐 또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좀 그렇게 욕심을 부려하셔. 거기다가 또 하필 또 거기다가 지금 몰빵까지 치셔가지고 원칙대로만 매매를 했으면은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죠? 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분명히 내고 또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여기 또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한번 또 때려줬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때려줄 때 분명히 오늘도 또 털 수 있는 구간이 또 있었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지금 그 기회를 많이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내일 봐서 뭐 요 시가 부근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어제 이 저점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만들어져 있는 분봉으로 회원님들이 분봉은 사실상 큰 의미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큰 의미는 두기가 어렵습니다만 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요 구간대가 지금 저항대로 이런 구간대들이 또 저항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봐서 만약에 뭐 한 16,200원 정도 한 16,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요. 내일 아침에 봐서 한 16,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뭐 더 하락을 해버렸다. 추가로 더 하락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양봉의 저가, 이 저가 아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21선 부근이죠. 이 양봉의 저가, 요 저가에서 한 1% 정도, 요 저가에서 한 1% 정도 더 빠져서 요 21선까지 깨져버리면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 단타 매매자들이 또 차트상 21선이 깨지면은 또 막 던져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종목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좀 손실이 다소 좀 있으시더라도 물려버리면 다음 종목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소 손실이 나시더라도 차라리 원금을 빨리 회수를 하셔가지고 다음 투자 기회를 오히려 확보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인디일님 요거요. 참 좀 아쉽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해서 어제 오늘 이틀간에 그렇게 장이 빠지는데도 수익을 내고 짧게라도 수익을 내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참 이 심리가 참 어렵네요. 우리 회원님들 그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이 차트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죠? 어제 오늘 해서 분명히 짧게라도 차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한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있었는데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미련이 남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미련을 갖다가 뭐 저도 한 번씩 뭐 좀 혼을 나고는 하는데 주식이 평생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어떤 평생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자, 톱텍이라는 종목을 8월 13일 날 시가2로 샀어요. 시가2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8월 13일 일단은 보겠습니다. 시가2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가3겠죠. 그죠? 달키님. 예, 맞아요. 본인도 알고 계셨네요. 자, 여기 우리 달키님이 시가2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오타예요, 오타. 그죠? 예, 오타이신데. 자, 8월 13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봉상 어떤 8월 13일 날 예, 매수 자리가 나왔는지 8월 13일 날 보시게 되면은 자, 갭 띄우고 자, 이렇게 갭 띄우고 전일 종가 자, 전일 종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그다음에 예, 갭 띄운 날, 이 날의 자, 시가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고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매수 타점에는 왔습니다. 예, 매수 타점은 잘 발견하셨는데 자, 다만 문제는 이 종목이 재료가 일단은 있나 보겠습니다. 호재는 제가 아직 지금 확인을 자, 안 했으니까 호재는 뭐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뭐 이익 개선이라든가 이런 아마 뉴스가 있을 것인데 아이고 8월 11일 날 추가 상장 뉴스가 있었네요. 그죠? 8월 13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8월 11일 날 자, 이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추가 상장 소식이 있죠. 추가 상장. 이런 식으로 추가 상장 소식이 있을 때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진 않아요. 왜냐? 추가 상장하는데 그 가격이 세상에 13,500원이에요.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추가 상장을 하는데 13,500원입니다, 가격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주식을 지금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이익이다, 아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으면 이 주식을 곧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도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자, 지금 2만원 넘는데? 우리 회원님들, 자, 지금 28,900원이니까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그죠? 저거 받아서 팔아도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은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들 이해되시죠? 당장 내다 팔아도 이익인데 뭐 2배나 이익인데 그런 물량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자,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죠. 추가 상장 소식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면 임직원, 그죠? 임원진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 매각 소식이 나왔다. 그럴 때는 그런 종목들은 예,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가 상장이라든가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 그런 이 주가 상승 때 상당히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약재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예, 그래서 역시나 이 두 분 모두 예, 공부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시면은 예, 좀 더 앞으로 매매가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 또 녹화 방송이 올라갈 터인데 그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좀 더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뭐 이렇게 동영상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볼 때는 쉬워요. 사실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 카페 회원님들이 또 매매를 하신 종목들을 딱 뽑아서 보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빠르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너무 빨리 실전에 적용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조금 약한 실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때일수록 더 예, 동영상도 좀 차분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 종목도 고르실 때 조금 더 공부를 하신 후에 예, 깐깐하게 고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증시가 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 회원님들의 인내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구간일 것 같고 하지만 또 공부를 하기에는 그만큼 또 좋은 구간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장이 좋아지면 나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기대감 따위는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오히려 주식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니까 뭐 좀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뭐 너무 종목 거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뭐 실전 매매 연습 정도만 해보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사실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장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예, 잘 버텨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회원님들의 매매에 좀 저는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님, 아이고, 예, 또 별풍선 10개를 선물로 주셨네요. 예, 제가 계속해서 또 좋은 일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죠. 그러니까 인딜님도 손절을 설명하실 때 손절 그 기준을 예, 계속해서 보셔야 되죠. 인딜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좋은 수익의 기회가 나름 그래도 몰빵을 쳐가지고
좋은 수익의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 버린 거잖아요. 반면에 공부를 조금만 더 하고 했었더라면은 물론 몰빵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오히려 예,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본의 아니게 몰빵을 해버림으로써 당연히 수익도 크게 났을 테니까 물론 그거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뭐 좋은 결과가 뭐 있을 수도 예, 있었겠죠. 예,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디일님 그래서 오늘 얼마 잃으셨나요? 자, 솔직하게 자, 얼마 잃으셨나요? 금액으로 따지셨을 때는 금액적으로 따지셨을 때는 어느 정도 잃으셨나요? 이제 곧 마칩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오늘은 예, 전륜 강사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만 끌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의 종가해서 아쉽네요. 그죠?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예, 잃으신 거는 아니니까 인디일님 그죠? 뭐 14만원 잃고 사실상 뭐 세상 끝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어떻습니까? 그죠? 14만원에 내 인생이 끝난다. 여기 누가 있어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웃으면서 그냥 빨리 넘기시고 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또 기회가 있어요. 그냥 14만원짜리 통닭을 하나 사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바가지 같은데 바가지 긁혀가지고 그냥 바가지 덮어 써가지고 아유 그냥 한번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 같은 때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죠? 왜냐면은 요즘 같은 때라고 하지만 갑자기 또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증시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규모를 좀 줄여서 매매를 한다라든가 종목을 좀 더 압축을 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회원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요. 거기서 더 오바를 하는 거는 조금 예, 아니겠죠. 종목이 진짜 안 나와버리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리 시장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면서 그냥 하지 말까 약간 이런 근거 없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꼼꼼하게 종목을 뽑으시고 이거는 해도 되겠다 확실히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예, 원리 원칙에 맞춰서 과감하게 거래를 하시되 다만 이제 종목 수를 압축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 나름의 충분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그 정도만 하셔도 예,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녹화도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예, 녹화 방송은 제가 좀 시간 지나서 한 11시 이후에 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참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다들 또 힘내서 예, 저도 열심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또 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 오늘처럼 우리와 회원님들께 예, 오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나름의 어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카페 스태프진들에게도 종목이 나올 때는 좀 힌트가 될 만한 종목들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카페 좀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댓글도 열심히 달고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라고 또 해서 좀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또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도 예, 또 힘들지만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믿고 예,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힘을 합친다면은 예,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요. 예, 다들 힘내시고요. 예,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예, 내일 대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